정의당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저는 국회 한정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못된 노동조합법을 바꾸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노동 존중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자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동 3건의 정당한 행사가 가로막히고 노동자를 대표해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실제 현장 노동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도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실시되었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타임오프 제도가 통과되어서 노동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옳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소수 노조는 사실상 교섭권을 빼앗기고 있으며 사용자 측에서는 어용 노조를 만들고 이들을 다수 노조로 만들어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KBS에서는 실제로는 다수 노조도 아닌 기업 노조가 이미 다수 노조가 된 전국 언론노조 KBS 지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일조차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의 60%가 초기업별 노조인 산별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현실적으로 산별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흔히 후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 제도를 부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산별 노조로의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상의 노동상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타임오프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지 말지는 노사 자유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영역입니다. 이것을 법률로 금지한다 만다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수차례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이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지난하고 힘든 단체 교섭을 통해서 얻어낸 노동자들의 성과입니다. 노사 교섭으로 정할 일을 일방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힘과 실체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 밖에 필수 공익 사업장을 폭넓게 지정하도록 해서 대체 업무로 인해 제1행위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문제 또한 끊임없이 국제노동기구를 통해서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제도다. 이것을 개정해라. 이런 권고와 지적을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 저는 우리 헌법 제33조의 노동조합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의 노동기본권, 노동 3건에 대한 연역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상 노동 3건의 조항은 48년도 재헌헌법 당시의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를 동점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가 단결권을 포함해서 노동상권을 갖고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노동존중공화국에서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이고 건국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한민국 70년 동안 이 정신은 헌법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다름 아닌 노동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을 다시 부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기본권이 우리 시민들의 살아 숨쉬는 권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70년 노동접대 청산 위에 노조하는 것이 당연한 대한민국이 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정의당은 노동조합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의 의원 여러분들도 이 법률 통과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민주노총 김종진 직무대행님께서 예, 지금 입법 준비 중이신 우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말씀 모두 들었고요. 계속해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서 연합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함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공익사업장의 정의권 보장에 대한 논의는 한국 정부가 ILO에 가입한 이후부터 계속된 쟁점이었습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바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ILO에 가입 26년이 지난 지금 노조법은 복수노조는 허울만 남기고 사용자가 선택한 노조만 교섭권을 갖고 정의권을 갖는 기형적인 법률이 됐습니다. ILO 가입 이후 노조법 개정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노사관계 개혁위에서 경영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에 전임자 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정리해고, 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을 주장했습니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날치기학법으로 경영계 주장만 담긴 현행 노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민적인 촛불항쟁으로 관련된 새로운 시대에 20세기 노동 환경과 사용자의 주장만 반영한 낡은 노조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는 안타깝게도 노동조합을 옥죄는 낡은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타임오프,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의권을 박탈하는 낡은 시대의 노조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그 폐기를 전제로 노동존중 사회에서 보장돼야 할 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보장할 권리를 위해서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동존중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국회만 26년 이전 시대에 갇혀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정미 국회의원이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노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 발의는 이정미 국회의원이 하지만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해온 모든 노동자들의 의무가 담긴 법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적극적인 검토와 개정 입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주노총이 23일부터 이곳 국회 앞에서 다시 노동법 재개정을 하고 미입법 관련되어 있는 노동법 발의를 위해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목이 좀 많이 상하심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짧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노조로 인해서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우리 금속노조 콘티넨탈지의 조남덕 지회장님, 그리고 철도 노동자입니다. 우리 공공부문의 쟁의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님께서 현장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청원에 있는 콘티넨탈이라고 자동차 부품 사업장의 노조 대표자를 맡고 있는 조남덕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업장에 2012년도에 복수노조가 생겼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조 파괴 브로커와 당시 회사가 공모해서 별도의 기업 노조를 설립한 것입니다. 2012년도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 양쪽 노조와 교섭을 개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업 노조와는 교섭 개시 4일 만에 임금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금속노조와는 5년 동안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한 해에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임금을 차별하고 그리고 노조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단체협약 체계를 강요했기 때문에 교섭은 5년 동안 지연됐습니다. 과정에서 350명이었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이제 50명이 남았습니다. 2014년도에 회사가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 금속노조 조합원 숫자가 줄어들자마자 이번에는 기업노조에게 교섭대표노조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회사와 기업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금속노조의 조합활동할 권리를 봉쇄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합의했습니다. 노동부에 찾아가서 항의도 해봤고 법원에 찾아가서 이 합의가 부당하다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멀고 현장은 암묵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단체협약 갱신 기간이 모두 끝났고 그 기간 동안에 회사는 갱신된 단체협약을 통해서 금속노조의 활동을 사실상 봉쇄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금속노조는 교섭할 권리도 파업할 권리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조합원들의 안위에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야말로 벙어리 노조가 되었습니다.
대전 지역에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금속노조 사업장인데 여기 노조 만들었는데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사가 교섭해보지 못했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성우메탈지에도 노조 만들었지만 회사가 금속노조와 교섭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때문입니다. 이 법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갔고 그리고 저희 사업장을 비롯해서 많은 다수의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징계 해고를 당하고 징계를 받고 공장에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민주당의 당론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재 민주당 당대표를 맡고 있는 추미애 대표가 문을 걸어 잠그고 당시 새누리당과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됐다는 노동 3권이 더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하는 이 악법에 가로막혀 노동자들이 절교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악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력하지만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서울지하철 9호선 동료들이 6일간의 한시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통상 철도나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요구와 상관없이 당장 불편한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욕하고 질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일간의 파업은 시민들이 오히려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9호선 노동자들 파업이 지옥철을 바꾸자라고 해서 파업을 한 겁니다. 2013년 철도노조가 파업을 한 것도 철도 민영화를 막겠다고 파업을 한 거고, 작년에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한 것도 공공성을 지키자고 파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익을 위해서 지키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거꾸로 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파업권이 거의 막히는 필수이주 업무 대상이 되고 그 대체 인력까지 투입돼서 파업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제 9호선 동기들이 복귀를 했는데 사측은 아무런 개선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측은 민간 사업장인데 오로지 수익에만 관심 있고 공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라 하는데도 여태까지 공공부문을 민영화시키는 데 혈안이 됐지 공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필수 공익사업장의 제도가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동구조권을 제약해서 노동자들이 공익을 지키는 일이 오히려 후퇴되고 있는 게 필수유지 업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고 ILO에서도 권고안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게 법안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님과 김정대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 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는 이유는 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복수노조 창고 단일화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 영역이고 사업장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가지고 두 분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승열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폐지, 교섭창고나 단일화 폐지, 공공부문 쟁의권 보장,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할 권리 입법 추진 발표 기자회견문입니다. 노조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의 권리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기본 협약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헌법의 취지를 담지 못한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만든 경우에도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에서 창구 단일화를 거친 노조만 노조활동과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도록 정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강제조항 때문입니다. 사업장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러 사용자와 관계를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
우리나라 80% 이상이 조직된 산별노동조합은 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으로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인 교섭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노조법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섭위원회 교섭참여, 교섭준비, 산업안전보건활동, 노사협의회 참가와 결과를 공유를 위한 활동 등 기본활동조차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쟁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법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노조법은 필수 공익사업장의 범위와 필수 유지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공중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도 파업을 못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개혁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놓은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권 제한, 노조활동 제한, 시행권 제한은 이제 변화된 시대에 맞게 폐지돼야 합니다. 낡은 제도로 안고는 노동 중등 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국제기준을 부정하는 노조법의 악법 조항을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상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노동기부권을 구성합니다. 쟁의권 없는 노조의 교섭권이 보장될 수 없고 교섭권 보장이 없다면 단결권도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이전 노사관계를 기초로 만들어진 법이며 비정규 노동자의 학대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타임오프와 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필수 유지 업무 제도를 최소 업무로 바꾸는 법을 발의했고 창구 단일화 강제제도와 타임오프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현재의 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 127명에 동의하여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중반에 이르는 현재 국회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으로 바꾸려는 논의는 국회 어느 곳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을 대표 발의의원으로 국회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노동군족 사회를 향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노동법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 논의가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7년 12월 6일 감사합니다. 예, 아직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법안들은 미발의 법안들입니다. 이정미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꼭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